우리 집 주치,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인지 질문도 많습니다. 순춘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우선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에 대해서 카더라 하는 그런 소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에 진단법으로 알려진 게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아보는 호흡법이 있다라는데, 아침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10초 이상 숨을 참는 건데, 그 10초 동안 기침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폐에 섬유증이 없다라는 뜻이라던가?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보긴 해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감기 기운 있을 때 집에서 쉬라고 하잖아요. 4나흘 정도 뒤에 경과를 보고 1339에 전화하라고 나오던데, 그럼 그렇게 쉬는 동안 해열제나 감기약을 먹으면서 지켜보라는 건지, 만약 코로나19면 독감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도 심해지면 전화를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가진단법. 그러니까 숨을 깊게 들이쉬고 10초 이상 숨을 참아서 기침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다. 폐에 섬유증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요. 교수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어떤 환자분이 본인은 이제 이런 자가진단법을 했더니 기침이 나더라. 네. 그래서 혹시 코로나19가 아닌가 하고서 이제 진료소를 좀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보내드렸는데, 이 방법은 어떤 증상을 보이면 기침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요. 네. 이제 감별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한 이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폐섬유화는 이제 코로나19의 그런 핵심이 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폐섬유화를 진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이걸 좀 시행하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참 이런 말들이 왜 전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폐렴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럴듯하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침하고 이제 열 같은 증상을 보이면 이때 이제 병원을 가면 조금 늦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폐의 한 50%의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이를 이제 사전에 미리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미리 찾자 이런 의도로 하는 건데요. 보통은 그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폐렴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거든요. 폐섬유화는 폐가 이제 딱딱해지는 이런 폐섬유화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심한 무리한 걱정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폐렴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은 좀 다릅니까? 일단 우선 폐렴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좀 중요한데요. 네. 이제 폐렴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이제 폐로 들어와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이제 폐렴구균이라는 세균인데, 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도 이런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의 한 종류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이제 폐렴의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이 나면서 심하게 기침을 하고 이제 노란색이라든지 이제 녹색의 가래가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요. 네. 일단 이런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얘에 감염이 됐을 때 얘가 폐렴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높은 발열하고 기침, 이런 식의 이제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폐섬유증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폐섬유증, 폐섬유화라는 건요, 이제 폐가 이제 점점 딱딱해지게 되고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를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일반 폐렴에 걸려도 이제 상태가 좀 악화가 되게 되고 이제 폐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이런 폐섬유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흔한 건 아니고요. 중증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폐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좀 일부가 경우 후유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그 폐렴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조금 모자르다든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인공삭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폐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딱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굉장히 좀 일반인들에서는 흔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에서는 요런 폐 섬유화를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폐 섬유화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너무 그런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턱대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폐 섬유화가 더 잘 일으켜지고 이런 과학적 근거나 증거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폐 섬유화를 걱정하실 분들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보다는 이제 폐렴으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 조금 국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감기와 독감 환자 역시 많을 때라서 일단 감기 기운이 있으면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나흘 쉬면서 지켜보라는 건 그럼 해열제나 감기약을 먹고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약을 복용하지 말고 지켜보라는 건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조금 이 증상이 이제 발현되는 것도 좀 느리고요. 네. 증상이 이제 나빠지는 조금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뉴스에서 뭐 접했듯이 무증상이라든지 뭐 이 가벼운 목 인후통만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낮은 미열이라든지 기침, 그 다음에 이제 인후통, 코막힘, 콧물 등의 좀 가벼운 증상들이 있으시면요.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일반 감기약을 드시면서 한 4, 5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벼운 감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 5일 정도면 이제 회복이 되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든지 독감과 같은 다른 질환인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이제 좋아지는 경향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열이 좀 심해져서 38도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는 그냥 가벼운 기침만 하셨는데 네. 가래가 낀 기침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목 아픈, 그러니까 인후통이 좀 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변화 좀 살피시다가 이제 전화를 하시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면은 감기나 독감약을 먹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얘기네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통 독감도 마찬가지로 기본 처음엔 그냥 감기인가 하고서 이제 지내시다가 얘가 이제 열이 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서 뭐 근육통도 점점 심해지거나 이런 병원을 찾아가시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증상이거나 무증상이었다가 이게 병이 좀 진행이 되고 바이러스가 좀 몸 안에서 많이 퍼지면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확 난다든지 뭐 기침, 가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심해지시면은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진다는 건 발열과 기침이 심해진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은 코로나19 감염병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바로 열이 난다든지 바로 기침, 가래가 있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특징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열나는 발열 자체가 좀 낮고요. 몸이 조금 피로하기도 하고 그냥 목이 약간 칼칼하거나 아픈 이런 증상으로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미한 증상에서 조금 더 심해진다는 거는 열이 좀 더 이제 오르게 되겠죠. 한 38도 이상으로 심해지고 이제 더 지나면 이제 폐렴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심한 기침, 누런 가래, 오한등이라든지 근육통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들어보시죠. 제가 요새 뭐 홍콩에서 반려견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를 봐가지고요. 산책을 시켜도 되는 건지 걱정되더라고요. 네,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긴 하는데 이게 강아지도 마스크를 끼워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반려견이 걸리게 된다면 코로나 증상이 사람들처럼 뭐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하고요. 근데 제가 강아지 마스크를 시중에서 본 적은 따로 없어가지고 일단 웬만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산책로 같은 경우는 되도록 피하거나 아니면 뭐 늦은 시간에 산책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일 궁금한 거는 강아지도 일단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지, 코로나19라는 게 걸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샤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책을 갔다 오면은 혹시 강아지가 저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려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네, 근데 이제 WHO에서는 이제 개와 고양이든 이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좀 몇 차례 밝힌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에서 반려견의 이제 입이랑 콧 등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이제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걸로 조금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이거는 반려견 감염이라고 확정할 수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해당 반려견에서 뭐 열이 난다든지 다른 폐렴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감염된 보호자가 이제 재채기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나온 분비물이 반려견에 묻어 있다가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좀 검출됐을 가능성이 좀 오히려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려견에게 묻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시다고요. 이거는 좀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감염자라든지 확진자가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이런 반려동물을 만지는 경우에 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좀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정상인들이 이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만지고 나서 뭐 본인의 코나 입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 반려견이 가족과도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반려견들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들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는 이런 명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집에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기침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안에서 좀 마스크를 좀 끼고 활동을 하시는 게 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가급적이면 이제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만지시기 전에도 손을 좀 깨끗이 씻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손 소독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좀 만져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손 소독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반려견에게 묻은 바이러스를 걱정하셨는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으로 입고 나갔던 옷에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건 아닌지 바이러스의 생명에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교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상온에서 뭐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에 묻었을 때는 평균 보통 한 4에서 5일, 뭐 최대는 뭐 9일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보통의 바이러스들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생존하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를 감안해서 좀 외출을 하고 돌아오실 때는 뭐 이거를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하시는 것이 살균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조금 옷이라든지 이런 데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꼭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마찬가지로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머리부터 쭉 이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이런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있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관심과 걱정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은요? 뭐 다른 여러 것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개인위생 관리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워낙에 지금 뉴스 이런 데서 뭐 마스크가 품절이다, 마스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손 소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 소독이요? 왜냐하면 이제 코나 입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직접 감염되는 경우보다는요, 이제 오염된 손으로 이제 코나 눈이나 입을 만져서 감염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손소독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네. 손소독은 뭐 다른 것보다는 손을 30초 이상 좀 깨끗하게 꼼꼼하게 좀 닦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외출한 다음이라든지 이럴 때는 특히나 신경을 써주시고요. 평소에도 좀 손 닦는 거를 좀 생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 주치 코로나19에 대한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 짚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